오늘 12월 10일입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만큼 깨끗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의 나무란다. 그런데 세상 살펴보면 거의 또 그런 행위가 많습니다. 개개인 뜯어보세요. 아, 저 사람하고 박근혜 누가 더 깨끗할까 하고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알 거예요. 원래 목소리 크고 남 공격 잘한 사람이 실제로 더듬어 뜯어보면 더 못한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한 푼 먹지 않고 뚜렷한 제목도 없이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확인도 안 된 거, 소초 안에 있는 게 거의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탄핵을 당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탄핵 요건이 안 된다 하면 기각을 해버립니다. 기각은 뭐냐면 막고시키는 거죠. 가거라. 이건 안 된다 하고. 그러나 건수가 된다면은 몇 달을 두고 심리를 해가지고 확정 판결을 해야 돼요. 때의 힘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능멸하고 있습니다.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앞으로 행동으로도 옮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국 시민들이 할 일이 있죠.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황교안 체제를 보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또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옵니다. 그렇지만은 다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면은 때의 힘으로 초법적으로 헌법이 집행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어디까지나 헌법 테두리 안에서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확정 판결 나오면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죠. 아무튼 너무 여러분 마음 아파하지 말고 지켜보고 또 그리고 응원하세요. 현재 한국의 정치 형태 그리고 앞으로 진행 과정 말씀드리고 숨은 민이 드러낼 때가 되었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또한 조직이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은 선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파워, 힘으로 움직이는데 그 조직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바로 세워도 조직이 있어야 되고 불의에 대응해도 조직이 있어야 되고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도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어제 탄핵 가결로 인해서 지지하신 분들은 마음이 대단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해는 졌다면 또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쭉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끝난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따라서 황교안 대행체제가 안정적으로 국정 공백 없이 나라를 이끌어야 되겠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안에서 헌법의 바탕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떼법은 탄핵 가결한 것이 만족 안 할 거예요. 당장 대통령 내려와라. 황교안 체제 어떻게든지 무력화시키라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 어떻게든지 압력 넣어서 자기들이 유리하게 빨리 인용하도록 이렇게 압력 넣을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안 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을 받든 받지 않든 그런 헌법 안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황교안 대행체제가 원만히 이끌어가가지고 국정 공백이 없고 국가 이기가 초래되지 않고 민생이 유지되면서 선거를 맞이하든 뭐 어떻게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당 여러분 보셨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다 해야 되는 그런 당이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친박이다 해도 한두 명 빼고 김진태 의원, 이정현 정도 말로 나머지 입 딱 닫아버린 거 봤죠. 여론 좀 안 좋고 불리하니까 전부 입 닫아버리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야당과 정책을 다투고 야당에 흠결이 있어도 지적 한마디 못하고 유리하게 이끌지 못하고 그럴 능력도 없고 투쟁력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공격하는 데는 얼마나 열성적으로 공격하던가요. 그러니까 보수 딱지 딱 붙은 사람들은 보면 한결같이 단점이 책임감은 있긴 있는데 이해관계, 이익관계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거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라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진보, 좌파 소리 듣는 사람들은 이념이라도 노니까 의리라도 있어요. 서로 보호하고 옹호하고 형평성으로 보면 문제는 또 있어요. 왜냐? 자기 산더미 같은 잘못은 배째라 그래버리죠. 그러나 나무 단점은 조금만 것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 버리죠. 부시는 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이루가지는 못해요. 뭘 책임지고 무엇을 이루가지는 못한다. 경제든 뭐든 보수로 아는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루고 하긴 하는데 이해관계가 너무 밝다는 거죠. 그래서 의리가 없다. 그 다음에 서로 끌어주고 밀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제대로 된 세력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저 모래알같이 이저리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조홍천 씨, 표창원 씨 보세요. 말 한마디 하고 툭툭 던지고 튀다 보니까 대번에 저쪽에 가서 국회의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실의 한수로 탄핵을 반대하고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신혜식 씨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독립신문이든가요. 그런 사이트 열어놓고 정말로 홀로 외롭게 싸우고 집회도 하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무려 거의 20년 된 것 같네요. 그 세월을 그랬어요. 청춘 다 바친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은 야당 같으면 국회의원에도 여러 번 했어요. 그 외에도 한두 명입니까? 흔히 아스팔트 전사 그러던가요? 밖에서 옹호하고 대응해주고 외롭게 투쟁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안에서 듣던가요? 국회의원들 투쟁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이 열매만 챙기는 거죠. 정미용 씨 같은 분도 있지만은 공천 주는 거 봤던가요? 안 주지요. 그 외에도 많이 있네요. 변희재로 많이 있네요. 아무리 내 돈 들여서 청춘 바쳐도 안 끌어줘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해야 세력이 되고 그리야 앞에 나가서 한마디라도 던지고 할 텐데 지금 한국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세상이에요. 아니 안 되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전투력도 있고 국가 예국관도 있고 이념도 분명하고 통찰력도 있고 그래야 돼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떻고 보들보들하고 웃고 다니고 그래서 나라 망해요.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서 전시에는 군인이 필요하고 평화시에는 선비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새누리는 선명하게 갈라져야 됩니다. 이질적으로 서로 같이 있고 그러면은 지지하는 국민이 선택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가서 투표하기도 싫거든요. 그러니까 선명하게 갈라져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요. 선거 때도. 잠룡이라는 거 있죠. 잠룡. 잠룡? 미래적인 대선 후보를 잠룡이라든가요. 적어도 잠룡 소리 들으려면 홀로 가서 당 하나 세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잠룡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없으면 잠룡 입에 띄지도 말아야 돼요. 당장 탈당 못 하잖아요. 탈당하면 찬설이 맞으니까. 반겨주는 데 없고. 그 안에서 세력 다툼하는 거죠. 그래서 애시당초 갈라져야 돼요. 갈라져가지고 새로 심판받으면 오히려 다수당 됩니다. 오히려. 진즉에 그랬으면 지금도 다수당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외적인 대응은 혼자서 못합니다. 당에서도 10명 정도 딱 뽑아가지고 전투력 있고 지략 있고 논의 분명한 사람 뽑아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정책 대응도 하고 잘못된 거 대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혼자서 툭툭 나와서 하는 거 안 돼요. 그거. 모두 조직으로 응해야 됩니다.
조직으로 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조직 이야기 해볼게요. 정말로 우리가 한마디 해야 되고 나서야 되겠다, 이제 그럴 때로구나 하면은 자기 친구들끼리 2명, 3명 모아도 되고, 또 10명 모아도, 자기 직장에서 그렇게 해도 돼, 이웃끼리 해도 되고, 어디서라도 2명, 3명에서 10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라도 개라는 이름으로 모아도 되고, 어떤 명분으로든. 그래서 같이 움직이면 돼요. 같이 움직이고 간혼상제 나오면 같이 가주고 그러면 돼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변에.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전국으로 수천 개,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안 되겠어요? 그럼 그게 힘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하고 오늘도 광화문에 모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보수 세력, 박근혜 탄핵 잘못된 거다 하고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는데 이런데도 반드시 세력이 있어야 돼요. 아니, 조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소리를 내고 싶다면은 사실 촛불민이다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들 열심히 소리 내고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거기로 다 휩쓸려 버리잖아요. 어찌 되었든. 그런데 아무리 다른 뜻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이 모래알같이 흩어져 있으면 되지를 않아요. 직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조직력이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앞장서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저 위로 원로급들로 그래도 뜻이 있고 애국심이 있고 지략이 있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맞아들여가지고 원로위원을 구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그 면면이 얼굴만 봐도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분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집행위원장, 또 그 밑에 회장단, 각 회장단은 각계각층에서 다 모으는 거죠. 원로도 마찬가지고요. 종교계, 정치계, 스포츠, 예술, 어느 분야라도 모두 회장단도 각 분야에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하고, 그 밑에 부회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회장단 밑에 각 국이 구성되는 거지요. 실제 실천하고 집행하고 예산을 다루고 결단을 내리는 그런 국들이 또 있는 겁니다. 재무국, 인사국, 조사국 이와 같이 다 있어야 되겠죠. 있고, 그 아래 각 지방으로 지회장이 있고, 지회. 또 별도로 자경회 해가지고 도시마다 만들 필요도 있어요. 그건 행동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냥 되겠습니까? 자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후원회가 있어야 되겠죠. 후원회는 기업을 하신 분들 후원 또는 일반 회원 후원 이렇게 해가지고 십시일반으로 한 달에 10,000원을 내든 5,000원을 내든 20,000원을 내든 이런 후원 회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행이 제대로 될 수가 있어요. 또 자기가 직접 나서서 뜻을 표하지 못한 분들은, 바쁘니까 못한 분 많잖아요. 그러면 후원하면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누가 지켜줍니까? 대한민국 속에 그 항구고에 타고 있는 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미국이 지켜주는 것도 있는 분들이 지키려 할 때 같이 동참해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형태로도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 이제 돌아와요. 그러면은 정말로 애국심 있고 용기 있고 이 병폐를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고 세력을 규합할 수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런 분이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결집시켜야 됩니다. 고치고, 옛날같이 중도 표방하고 적당히 통합 소리 하면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나라 망해요. 그런데 이 흔히 보수하는 사람들이 표 성향을 보면은 튀는 사람을 안 찍어줘요.
제가 야당 쪽 이름 보면 좀 튀면 대번 다 찍어줘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수 쪽은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부 조용하게 헤헤 하고 웃고 있는 사람 찍고 앉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이해관계나 따지고 앉았고 뒷짐이나 짓고 이리저리 눈치나 보고 야합이나 하고 이런 짓거리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좀 강직한 사람이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 뽑아야 돼요. 비리비리 사람 좋아 보이고 그런 거 뽑아가지고는 아무짝에 못 써요, 이제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도 강화문 집회 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이 집회는 이제 대규모로 강화문 같은데도 이렇게 하는 거 필요할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규모도 돼요. 소규모는 어떻게 할까요? 몇 개 단체라도 상관없죠. 꼭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어요.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이 팀 저 팀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도 하고 국회의사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의원 사무실 앞에도 할 수 있고 각 언론기관이 자리 잡은 빌딩 앞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거기서 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것도 매일 해보세요. 대단히 효과 있는 겁니다. 그런 거. 그리고 그런데 안 나가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각 개인이 하루에 전화 10통 걸기 운동. 전화 걸어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10통이지만 그 10통 하는 사람이 수없이 참여하면 하루에 수천 통, 만 통도 되잖아요. 문자 보내기 10통. 댓글 달기. 댓글 뭡니까? 네이버 다음 아무데나 사람 모이는데 각 당 사이트에 헌법재판소 게시판, 청와대 게시판 아무데나. 그것이 내가 댓글 달에 무슨 의미가 있으려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모이고 그 파워가 커지고 그러면 그게 바다를 이루고 태풍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몇 분 시간 낸 게. 그렇게 하면 돼요. 각 언론기관 사이트 이런 곳에. 국회 어디라도 전화도 각 언론기관에 국회에 평론가들한테 다 항의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왜곡 보도하면 되냐? 오버하지 말아라. 선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건 국민으로 다 항의해도 되는 소리들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자기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가고 나가지 못할 사람 안 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